심령 현상. 혹시 살면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새로 이사간 집에서 벌어지는 설명하기 모호한 현상들. 갑자기 물건이 움직이거나 나만 경험했던 기이한 상황들. 오늘은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괴담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재미삼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재미삼아 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쩌다 컨저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보는 내내 어릴 때 살았던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서 시점이 뒤죽박죽일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세요.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열심히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의 그 집이 존재했던 터는 이제는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되었어요.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음벽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집터를 좀 침범했지만 대부분의 집터는 아스팔트 길이 되었더라고요. 그 집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이사간 후에는 한 번도 찾아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가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집의 구조라던가 집의 고유한 냄새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어요.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 그 시절에는 꽤 고급스러웠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대요. TV를 놓는 TV 장식장, 거실 탁자, 그리고 작은 방 침대와 안방의 화장대. 주인 아줌마는 찜찜하면 버리라고 하셨지만 전부 나무로 만들어졌고 고급스러운 앤틱 가구 느낌이 나는 가구들이어서 침대를 빼고는 전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침대는 어쩐지 찜찜해서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의 첫 인상.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에 곰팡이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주택인데다가 바닥도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자리에는 바닥이 썩은 곳도 있었고, 특이한 건 집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낡은 주택이었는데도 벌레가 없었다는 거? 심지어 한여름에도 모기가 없었어요. 처음 이사했을 땐 무섭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꼈고 그저 마냥 신나고 좋았어요. 그 전 집에서는 내 식구가 한 방에서 잤었는데 그 집에선 오빠와 제가 잘 방이 생긴 것도 너무 기쁘고 요상하게 집이 꼭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빠의 나이는 12살이었고 전 10살이었죠.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를 버리고 작은 싱글 침대 2개를 넣어주셔서 그 방을 저와 오빠가 함께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사 간 지 일주일간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사 간 후 일주일이 되었던 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치는 듯한 소리? 불규칙하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어서 선풍기는 켜놓지 않았었고 도둑이 들 수 있다고 창문도 닫고 자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바람이 부는 느낌은 아니었고 굳이 비유하자면 얼굴을 박하 같은 민트 느낌의 무언가로 세수한 기분이랄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팔하고 허리 부분까지 시원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그 느낌 때문에 정신이 확 들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저는 창문 앞에 서 있었고 그런 저를 아빠가 꽉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방 불이며 집 전체 불이 다 켜져 있었고 오빠는 방문 앞에 서 있는 엄마 뒤에 숨어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고 눈을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뚱히 있는 저를 아빠가 그대로 안아들고 안방으로 데려가서 그날은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안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겁을 먹을까봐 아무도 그 일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오빠가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날의 진실을. 오빠가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치고 있더래요.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오빠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답이 없더랍니다. 너 더워서 그래? 문 좀 열어줄까? 그렇게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기괴하게 돌려대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돋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그 행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전혀 당겨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제 얼굴을 바라봤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더랍니다. 그게 이쁘게 화사하게 웃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찢어질 것처럼 웃고 있었던 거죠. 오빠는 너무 놀래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안방으로 달려가서 엄마 아빠를 깨우고 다 같이 방으로 달려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대요. 마치 널어놓은 수건처럼 말이에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끌어안고 나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게 그날의 상황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제게 심한 목유병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 뒤로 제게 목유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또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쿵 하는 소리가 난다던가 물소리가 난다던가 하는 그런 거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저 집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공포심조차 느끼질 못했어요. 집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였습니다. 사건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찾아올 쯤, 어둠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 붉은 노을이 질 때쯤이었습니다. 해가 잘 안 드는 곳이라 그런지 저녁이 되기 전부터 집안이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빠는 일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고 오빠는 학원에 갔다가 친구 집으로 놀러간 날, 엄마와 저만 둘이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와 제가 거실에 있었는데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소파 앞 탁자 위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며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탁자 상판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엄마에게 말했대요. 엄마, 탁자 밑에서 자꾸 쿵쿵거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지 밑에 층에서 뭐 하나보다 하고 저한테 말하셨대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다 묶어주시고 같이 TV를 보시는데 한 5분쯤 지나서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엄마는 별거 아닌 걸로 애가 왜 계속 같은 말을 하나 싶으셔서 그러면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잖아. 어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아. 그러고는 TV를 계속 시청하셨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가 꼼짝도 하지 않고 탁자 위에 그대로 앉아있더래요. 조금 짜증스럽게 말해서 애가 삐졌나 싶어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팔을 조심히 잡았는데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TV만 보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부르려는데 제 팔을 잡은 엄마 손에 쿵! 하는 어떤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닿아있는 엄마의 발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떤 진동이 제 팔을 통해서 느껴진 거죠. 마치 탁자와 저만 쿵 하고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순간 탁자 밑에 뭐가 있나? 이상한 생명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면서 탁자 밑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둥그런 나무 상판을 네모난 모양의 다른 나무가 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탁자 밑으로는 10cm가 안 될 정도의 조그마한 공간이 뚫려 있는 그런 탁자였죠. 처음에는 그냥 허리만 숙여서 손을 탁자에 올리시고 탁자 밑을 쓱 하고 쳐다봤는데 10cm 정도 뚫려 있는 그 공간으로 검은 어떤 무언가가 왔다 갔다 거리다가 갑자기 쿵 하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악! 하고 단발의 비명을 지르며 저를 급하게 안아들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천천히 멀리 떨어진 쪽에서 탁자 밑을 향해 몸을 엎드렸는데 그 순간 시꺼먼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확 튀어나와서 엄마를 그대로 덮쳤다고 합니다.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막 휘저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 순간이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놀란 마음에 저를 거실에 두고서 힘겹게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치셨다가 문이 닫히고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해요. 아, 우리 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에 있던 막대기 같은 긴 몽둥이를 집어들고 나와서 거실 곳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검은 무언가는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 어디 갔니? 엄마가 본 거 딸 너도 봤지? 그랬더니 제가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그곳은 탁자 밑이었답니다. 그 후 오빠와 아빠가 집에 돌아왔고 탁자를 들고 탁자 밑과 온 집안을 다 같이 뒤적였지만 그 검은 무언가는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정체도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겨지고 흐지부지 지나가게 됐고 이틀 후 그날도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이었어요. 이 일은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인데요.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결정한 방, 이렇게 세 방이 있었는데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짐도 별로 없었어서 사실 창고라고 만들어뒀어도 보관할 물건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는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켠에 조금 쌓여 있었고 텅 비어져 있었죠. 애들이 놀기 좋은 방이었지만 방에 조그맣게 나 있는 창문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방에 해가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가장 많이 피어 있는 방이었고 또 화장실 바로 옆이라 그런지 쾌쾌한 냄새가 나서 오빠랑 저는 그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TV를 보고 있었고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신 아빠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잠시 귀를 쫑긋하고 계시다가 뭐라고요? 지금 뭐라 했어요, 여보? 하고 되물으셨고 저는 아빠가 뭐라 하시는지 정확히 들었었지만 제가 큰 소리로 웃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그 후에 아무 말이 없으셔서 엄마가 저랑 오빠에게 얘들아, 아빠가 뭐라 하신 거니? 하고 물었어요. 오빠는 대답을 안 했고 저는 밤에 시끄럽게 웃지 말래. 하고 말했죠. 엄마는 그게 뭔 소리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시다가 여보, 여보. 하고 아빠를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빠가 곧 화가 난 표정으로 나오시면서 아, 거참 그 방에는 잘 안 들어가더니 거기 왜 들어가서. 하면서 나오셔서 우리한테는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에 붙어있던 그 창고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쾅 하고 닫으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오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아빠, 하고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미친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문은 열리지도 않고 기척도 없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왜 우냐면서 오빠를 달래고 오빠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외치는데도 미동도 없던 방에서 아빠가 나오시더니 소파에 그대로 털썩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마치 넋나간 사람 같은 얼굴로 가만히 앉아 계셨고 엄마는 우는 오빠를 토닥이고 안으면서 여보, 대체 그 방에 왜 들어가서 문을 잠궈요? 하면서 물으셨어요. 오빠가 엄마 품에서 우는 목소리로 아빠, 그거 우리 아니고 저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같은 말만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셔서 대체 왜 말을 안 하냐고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빠한테 화를 내시고 계속 흐느끼는 오빠에게도 이제 그만 울라고 하면서 혼을 내셨어요.
오빠는 그제야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멍하니 계시던 아빠가 아무래도 오늘은 나가서 자는 게 좋겠어. 우리 나가서 자고 옵시다. 당장. 엄마도 얼마 전 탁자 일도 있고 아빠가 또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말을 하니까 이내 수긍하시고 온 가족이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빠가 밖에 나와서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물었어요. 너 혹시 뭘 본 거니? 그 말에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하고 말했죠. 뭘 들은 거야? 하고 묻는 아빠의 물음에 오빠는 어떤 대답을 했고 저희 가족은 오빠의 그 대답을 듣고 달리기 경주하듯이 제각각 도망치듯 달려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빠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아빠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창고방에서 오빠와 제 목소리와 똑같은 어떤 어린애들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소리를 치셨고 오빠가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떼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귓속말 하듯이 너 죽어. 오빠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희가 있는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엄마와 저는 듣지 못했지만 아빠가 방에 들어간 후로도 계속 우리 둘의 목소리로 아빠, 아빠 부르면서 막 웃어대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아빠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함구하고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몇 년이 지나 말하시기를 화장실에 들어간 후 우리가 그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거슬려서 나가서 혼을 좀 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볼일을 다 보시고 화장실 문을 나선 후부터 그 방에 들어선 과정, 그리고 엄마가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방을 빠져나오기 전까지의 기억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 엄마가 밖에서 부르고 있었고 오빠의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아빠가 이거 뭔가 단단히 홀렸구나, 내가 홀렸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을 빠져나오려고 뒤를 도는 찰나 오빠와 똑같은 목소리가 아빠! 하고 뒤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겨우 방을 빠져나와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서는 계속 애들 목소리가 들리고 당장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을 꺼낼 수가 없더래요. 방에서 웃음소리가 드디어 들리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입이 떨어졌고 나가자고 저희에게 말을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 마음먹으셨지만 갑자기 이사할 집도 마땅치 않고 돈도 여유롭지가 않아서 그럴 수 없으셨대요. 해서 저희는 그 집에서 반년 넘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쯤에 두고 다음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어떠셨나요? 무서운 집에 이사한 후에 벌어진 여러 사건 사고들,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꽤나 길어서 한 편에 담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